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의사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사협회는 격렬하게 반대하며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의 당사자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이끄는 회장은 의협과 별도로 의사 파업을 주도하겠다고까지 밝히기 했습니다. 이러다 정부가 또 한 발 물러서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는데 지금 긴급회의를 막 시작한 의사협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황예린 기자,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파업도 혹시 거론이 되고 있나요? 네, 의협의 긴급회의는 50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회의 직전 이필수 의협회장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수 발표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회의 직전 취재진에게 정부가 의협과 협의 없이 증원 규모를 5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렸다면서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는 격앙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당장 파업 카드까지 내밀지 아니면 비판 수준으로 마무리할지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오픈런 문제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파업하겠다, 의사 오래 한 사람이 장관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오늘 오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규홍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잘 아는 의사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고 37개월 넘게 공보위 군의관 생활을 하지 않고 사병으로 입대하는 운동을 즉각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자진 사퇴야. 네, 이런 의사들 반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의사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조규용 장관은 오늘 의사인력 관련 회의를 열면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 의사수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의 인력 확충을 포함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의협의 반발에도 의사수는 확 늘릴 거라는 시사인과 동시에 대화의 창구도 일단은 열어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의협 회관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종이 호랑이처럼 형편없어 생각보다 인질을 더 많이 붙잡았다고 미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인질은 우리의 손님이라며 20대 이스라엘 여성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어린아이까지 납치해놓고 스스로를 인도주의 단체처럼 꾸미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20대 초반 이스라엘 여성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실제 인터뷰를 하는 순간 가까이서 폭격 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7일 스데로트 인근 파티에 참석했다 붙잡혔다며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하마스는 이 여성이 치료받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인질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하마스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영상을 공개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마스는 이 여성을 포함해 250명의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한 고위 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이 종이 호랑이가 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인질을 더 많이 잡고 이스라엘 사상자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인질 19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들까지 고려하면 하마스 주장대로 250명에 이를 거란 전망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LH 아파트.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순살 아파트란 악명까지 붙었죠. 그런데 더 조사해보니 철근뿐 아니라 콘크리트도 문제였습니다.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보다 약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1제곱센티미터당 무게 얼마나 견디는지로 따집니다. 아파트는 보통 240kg, 건장한 성인 남성 3명 정도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하라는 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검단 아파트는 3명이 아니라 이 2명 무게만 견디는 수준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습니다. 결국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죠. 공사 현장에서 불량 콘크리트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불량 콘크리트 쓰진 않는지 공장 2,6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 넘는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 현장 종사자들은 납품되는 레미콘 품질이 점점 떨어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읍니다. 폐관축 같은 게 뚝뚝 떨어져요. 예전에 비해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요즘 오면 다 이렇다. 국토부의 품질 점검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국토부가 2020년부터 전국의 레미콘 공장 2,6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검사한 공장의 절반이 넘는 1,524개 공장에서 기준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공급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한 곳은 8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단순 현장 시정 조치에 그쳤는데 콘크리트 강도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견된 곳도 포함됐습니다. 8개 공장은 투입된 재료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자동 계량 기록지와 기준이 되는 배합표가 불일치했습니다. 배합표상 규정된 비율대로 재료를 넣지 않았단 겁니다. 시멘트 양은 얼마 이게 이제 규정들이 돼 있는데 이 규정들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원가 구성을 보면 시멘트가 한 60%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시멘트를 줄이는 거예요. 염화물, 즉 소금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는 곳도 6곳이었고 아예 검사를 안 하는 등 염화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공장도 8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염화물 함유량 때문에 이제 녹이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철근이 부식이 되게 되는 거고 끊어져요. 수천 건을 적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는 국토부가 오히려 건축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점검을 담당하는 지역 국토청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울릉도 거북바위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울릉도엔 아름답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기암절벽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데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고 이후 지금은 위험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해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떨어져 있는데요. 언제든 다시 낙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출입 금지 구역이지만 낚시꾼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통발을 놓기까지 합니다. 통발 해놓은 거 그냥 빼려고 여기서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서 울타리로 막아놨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걱정입니다. 언제 어떻게 보낼지 모르잖아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위험하단 걸 알리지만 역부족입니다. 블로그면 인스타면 막 뜨니까 사고도 안 났는데 울릉도가 이게 못 들어갑니다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거북바위 옆 가재굴로 들어가는 길도 들어갈 수 없게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잘못 찾으겠어요. 갈비역에 좋은 포인트 진짜 너무 아까운데. 현재 울릉군이 관리하는 급경사지는 55곳, 그중 붕괴 위험 지역은 36곳이나 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울릉도의 기암괴석, 촛대바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바로 옆쪽을 보시면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라고 적힌 표지판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넘나드는 곳이지만 바로 위쪽에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조금하지. 저기 못 떨어지겠어요. 여기 안전망을 해야 되죠. 바로 옆 주차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밑에 버스들도 지금 많아 보이는데. 만약에 돌 떨어진다고 박살나는 거지. 절벽이 무너져 내리면 바로 밑뿐만 아니라 1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돌이 튑니다. 이렇게 곳곳이 위험하지만 관리는 부실합니다. 관광지에 수시로 지금 낙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전부 다 통제하거나 편세를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위험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체계가 당장 필요합니다. 위험 지역에서 경사의 변화가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징후가 있으면 빠르게 알려주는 예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사랑받는 섬 울릉도. 아마도 한 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 이유일 겁니다. 경고 표지판이 보이는 곳에선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한 구역은 제대로 정비해야 경치를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